자, 계속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0일입니다. 판매형 문서 3단기 500만원 5대분, 업무형 문서 3단기 100만원 점포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이번 달 30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할 것입니다. 자,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즉 1전표에 차변과 대변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현재 문제에서 보면은 뭐 판매형 문서 3단기 5대, 업무형 문서 3단기 있죠. 이거를 5대짜리 계정 과목 이렇게 따로 이제 따로, 그 다음에 1대짜리 계정 과목을 따로 해서 이거를 1전표, 이거를 2전표 이렇게 해서 입력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를 두 개를 모두 합쳐서 1전표로 해가지고 차변과 대변에 모두 넣으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기 때문에 그 전표를 두 개 나눠서 하면은 점수 못 받아요. 그래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판매형 문서 3단기 5대, 업무형 문서 3단기 1대를 점포문고에서 구입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이거 슬래시 치면 되죠. 이번 달 30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는 대금 안 준 거죠. 30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다라고 돼 있어요. 뭐뭐 하기로 하다라는 자체가 이제 거래가 안 된다고 했지만 31이라는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일자를 언제 줘야 되는 시점이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지급을 안 한 거죠. 미지급이에요. 30일에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입니다. 대금을 아직 안 준 거죠. 미지급입니다. 자, 판매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품으로 구입한 거죠. 내가 상품으로 구입한 거예요. 판매용은 내가 이거를 구입을 해서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재판매. 그래서 판매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즉 재고자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문서 3단기 있죠. 문서 3단기. 업무용이죠. 업무용은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아니죠. 업무용은 내가 회사에서 쓸 용도로 샀기 때문에, 회사 사용해서 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품 계정 과목으로 봐야 됩니다. 업무용 비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구입은 했죠. 구입했어요. 구입은 했고요. 구입했고 그 다음에 지급하기로 하다. 언제? 30일에 지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대금을 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지급으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계정 과목이 두 개로 또 나눠져요. 또 계정 과목이 상품에 대한 미지급은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 사용해야 되고, 비품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 또한 또 주의사항입니다. 지급하기로 하다. 당연히 미지급했지만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은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그 다음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자, 그럼 날짜는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이니까 차변에 판매형 문서 3단계예요. 그래서 상품입니다. 거래처는 점포 문구예요. 채권 채무 거래는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비품 100만원으로 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대변에는 이제 상품에 대한 이제 미지급이니까, 외상매입금을 입력합니다. 외상매입금을 해서 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미지급이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10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상품 등의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는 하나의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니콜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물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제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이외의 재화가 있죠. 상품 등 외외 재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유용자산 있죠. 유용자산의 미지급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중요하니까 반드시 구분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산회계 2급 처음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많이 틀려요. 여기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알고 넘어갈 때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가 안 생깁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11월 19일입니다. 거래처 대전 상사의 경영자금 1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단기대여해주면서 이체 수수료 1,5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금융비용이에요. 금융비용. 그래서 이제 답지에서는 이제 둘 다 인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둘 다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좀 아리까리하게 만들죠. 원래 이제 회계 처음 배우신 분들은 전부 다 이게 판관비에 대한 그 수수료 비용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금융비용이라는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과 연상하게 돼요.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 맞아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근데 영업의 비용이 맞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금융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이제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답지에서는 판관비로 해도 맞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으로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이에요. 수수료 비용. 수수료 대이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금을 1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단기대여주면서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여기 하나예요. 이체 수수료 1,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입니다. 현금이 유출됐죠. 현금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1,500원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수수료죠. 이체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은 이제 판관비로 해도 되고 영업외 비용으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1,500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1,500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금을 이제 단기 대여해줬어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얼마? 1억 원. 그 다음 보통예금에서 이제 내가 돈을 빌려준 거죠. 대전 상사에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에 1억 원이 이체된 거예요. 대변에. 그래서 이거는 대전 상사에 이제 그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월 19일자로 해가지고 한번 회계 처리를 이제 해볼게요. 자, 11월 19일입니다. 차변에 이제 단기 대여금 있죠. 단기 대여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고요. 반드시 거래처는 대전 상사로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 1억 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체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판관비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금융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해주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984번으로 하겠습니다. 그 판관비에 831번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줬죠. 이체 얼마? 1억 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있기 때문에 1,500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수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를 넣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은행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 거래처 넣어야 되지만 뭐 전부 다 대전 상사로 넣었다고 해서 그냥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중 상사에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불량품 20만원이 반품돼서 오다. 반품액은 외상 매출금과 상기하기로 했다 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품돼서 오다 라는 부분을 끊고
외상 매출금과 상기하기로 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한 상품 중 불량품이 왔어요. 불량품 20만원이 반품돼서 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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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충류, 제 여자친구가 파충류를 지금 같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주 귀여워요. 그래서 파충류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충류에 필요한 이제 뭐 고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신처로 사용하는 뭐 코코넛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고목은 뭐 한 10개 구입했다고 쳐고 은신처 코코넛은 5개 구입했다고 쳐요. 그런데 딱 도착은 했어요. 도착은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고목은 실제 나무 쓰거든요. 나무 써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근데 고목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다 썩어 들어갔어요. 다 썩었어요. 5개 중에 3개가 썩어 들어갔어요. 근데 은신처인 코코넛은 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뭐 반품할 게 없어요. 그래서 3개가 나무가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이제 반품을 시킨 거예요. 반품을 시킨 거면은 이제 도로 다시 그 업체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이 왔는데 반품이 돼가지고 그가 불량이 돼가지고 내가 반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품이 도로 받은 거죠. 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품돼서 왔다고 이해가 안 가면은 내가 반품을 보낸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구입자니까. 그럼 판매한 입장에서는 반품된 거 도로 왔겠죠. 도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 얘가 어렵지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얘가 좀 어려우면은 큰일 나는데 제 얘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품돼서 왔대요. 그러니까 즉 내가 상품을 매출해서 보냈는데 불량품이 와서 다시 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계정 과목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 이거예요. 그럼 일중 상사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을 내가 판매를 했어요. 50만원에 판매했다고 칩시다. 당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12월 12일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고목이 썩어 문드러져서 다시 도로 반품시킨 거예요. 난 완놈 입장이죠. 판매자니까. 도로 반품이 왔어요. 얼마? 20만원치. 반품이 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이거예요. 본래 이제 상품법인 경우에는 뭐 외상 매출금 및 뭐 환입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 전사회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사회계에서는 바로 마이너스 금액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똑같이 하고 금액은 마이너스 금액만 쳐주면 돼요. 20만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상품 매출 해가지고 마이너스 20만원을 해서 회계 처리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중상사에 당시 판매할 때의 계정 과목을 이제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반품돼서 올랐으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2일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입니다. 거래처 반드시 넣어야 되죠. 일중상사. 자, 마이너스 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외상 매출금과 상계로 했으니까 상품 매출이죠. 매출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한 이유가 바로 이 계정 과목에서 나온 거예요. 이 계정 과목에서. 그래서 꼭 그걸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금액에서 그냥 마이너스 계정 과목만 딱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자, 12월 15일입니다. 상품 100개 개당 만원입니다. 양총산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이 끊어주죠. 운반비 5만원은 현금 지급하였다 입니다.
매입입니다. 매입에 이제 운반비가 들어간 경우에는 매입 당시에 이제 운반비 이제 등에 대한 이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부대 비용은 다 해당 계정 과목에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둘 다 상품 계정 과목에서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원이기 때문에 10개면은 10만원, 100개면은 100만원입니다. 양총산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하고 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상품을 구입한 거예요. 상품에서 구입했을 때 운반비 등 부대 비용은 다 합산해서 입력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105만원을 해서 입력합니다. 105만원. 다음 대변에는 외상으로 매입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입니다. 상품은 외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100만원. 그 다음 나머지 운반비 5만원은 현금을 지급했다니까 현금이 이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5일 차변의 상품입니다. 거래처는 양총상사고요. 금액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입한 금액에 운반비, 부대비용 다 포함시켜서 입력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에 이제 입력하고요. 대변에는 이제 예상 매입금 양총상사에 100만원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